메뉴 가격은 그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만 똑 떼서 보면 돼요. 여기만 똑 떼서 100에 40%라는 거는 0.5배라는 거예요. 0.5배. 그 원가가 예를 들어 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음식을 만드는 원가가. 자 그럼 메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메뉴 가격은 그냥 외우세요. 자 2.5배 하시면 돼요. 2.5배. 자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엄청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간과하고 있는 원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저는 모르는지도 몰랐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바로바로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원가율 얼마나 나오세요? 라고 질문하면은 바로 나오시는 분이 제 생각에는 10% 미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뭐 바보여서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사를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그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예를 들어 매출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다 했을 때 통장에 1,000에서 1,200만 원 들어와요. 이렇게 인지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껴있는 원가가 얼마가 되고 구체적으로 이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실적으로 계산을 잘 안 해요. 좀 귀찮기도 하고. 왜냐면 막 A 거래처, B 거래처, C 거래처, D 거래처 떼온 거를 다 더하고 그걸 기억한 다음에 일일이 나눠보는 품을 보통은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남는 금액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원가를 얼마예요? 했을 때 대답하시는 분은 10% 미만이다.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창업을 할 때 메뉴 가격을 얼마나 해야 될지 같은 말이긴 하거든요. 원가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이 원가에 있을 때 메뉴 가격을 얼마를 세팅해야 되냐. 이건 같은 의미인데 메뉴 가격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율이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제가 말하는 건 요식업 분야고 어떤 유통이나 도소매 이쪽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요식업 장사 기준입니다. 자, 그때 예를 들어 매출이 퍼센트로 볼게요. 보기 쉽게. 매출이 몇천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0이라는 숫자를 가정했을 때 원가라고 하면은 이거는 식자재하고 가끔 이걸 빼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주류도 식자재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원가로. 원가를 봤을 때 보통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게 40%예요. 자,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면 돼요. 40%.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40%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적정 수준으로 보면 돼요. 이게 만약에 35% 정도 나온다. 굿이에요, 굿. 아주 굿이다. 요즘같이 물가가 좀 많이 오르는 이 시기에 나 원가율 35% 나오는데요?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거. 자, 그리고 한 45%까지는 그래도 출렁출렁이 만에 있어요. 그러니까 35에서 45까지는 와리가리한 요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일정하지 않으니까 물가라는 게. 그리고 뭐 이번 달 말이 발주하면 다음 달 적게 발주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출렁출렁해서 이 안에 있으면 그래도 뭐 괜찮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넘어가면 좀 빡세요. 45% 넘어가면. 자, 55%까지 가는 거에서 요즘에 하도 유튜브에서 얘기 많이 하고 저도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몇 번 영상에서 55%에 나오는 대표적인 몇 군데가 있거든요. 메이저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들어 놀랍지만 55%. 네,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뭐 9,800원짜리 한우, 뭐 8,800원짜리 한우 보통 여기가 해당되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상당히 박리담회고 좀 많이 높은 원가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들었을 때는 뭐 그냥 높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뭐 40이나 45나 뭐 35나 뭐 55나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수익에 대해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 전체 남는 금액에 대해서 원가를 포함한 나머지 비용을 제외하고 진짜 마진, 남는 금액 이게 어떻게 나온지까지 이해하는 게 이 과정에서 이해가 좀 돼요. 왜냐면 좀 큰 폭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이전 영상에서 뭐 3천만 원 벌 때 얼마 남는지였나? 그 영상을 한번 예전 초기에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살짝만 해볼게요. 자, 보통 요식업 기준에서 원가가 40%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적정선이고 35에서 45는 출렁출렁 한다. 자, 이 기준으로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요. 가장 큰 게.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막 곡소리 나는 언론 많이 봤죠. 막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는 죽어나는데 힘들다 뭐 어쩌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이 비중이 높아요. 이거는 사장님이 일했을 때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갔을 때 20% 보시면 돼요. 20에서 30%까지는 왔다 갔다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기를 직원이 꺼준다. 품이 더 들어가죠. 그냥 다른 데는 갖다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갖다 주고 굽고 있다. 자, 이거 인건비죠. 자,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배달까지 같이 얘기해볼게요. 살짝 배달 얘기해볼게요. 배달 원가에는 동일한데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배달은 사실 10에서 20%만 보면 돼요. 자, 이거 얘기 너무 깊으려나?
자, 홀이랑 배달 어떻게 다르냐?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홀하고 배달 같이 하니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거를 치우는 설거지 과정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걸 갖다 주는 서빙 과정이 있죠. 자, 근데 배달은 어때요? 서빙을 안 하죠. 자, 설거지를 안 해요. 자, 그럼 뭐예요? 조리만 하는 거예요, 조리만. 자, 이미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많은 품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홀 같은 경우에는 20% 하면 잘했다고 보지만 배달 같은 경우에는 10% 이내도 잡아요. 왜 그러냐면 품이 줄어드니까. 설거지도 할 필요 없이 만들고 보내면 끝. 만드는데도 금방 만들죠. 왜냐면 공장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0까지 줄일 수 있고 홀 같은 경우에 30까지 오를 수 있다. 자, 홀 배달 같이 하면은 최적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최저값은 홀 배달 같이 했을 때 기준 15%에서 20%에 끊어야 돼요. 사장님 일하는 기준에서.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말한 거는 홀 장사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잘한 기준이다. 아마 이런 댓글 달릴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20%에 끊냐? 요즘 다 30% 올라간다. 자, 그럴 수 있어요. 20에서 30% 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컨셉이고 어떤 메뉴를 파는지, 박리담회인지, 객단가가 좀 높은지, 품을 좀 줄였는지, 동선이 잘 짜여야 하는지 이거에 따라 완전 달라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했을 때가 이 정도다. 홀 배달을 같이 하면은 홀도 어쨌든 장사가 될 거고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사람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15에서 20이 적정값이에요? 더 높아야 정상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홀은 20에서 30인데 배달은 10에서 20이고 인원이 똑같은데 이게 배달 또 얻는다고 해서 왜 그게 내려가냐? 자, 그냥 약간 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홀에서 3천이 나오는데 인건비가 뭐 대충 한 20%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600만 원이라 할게요. 인건비가 홀 기준. 자, 배달이 3천만 원을 더 팔아요. 여기서 똑같은 매장이에요. 자, 그럼 인건비 얼마 추가될까요? 자, 600이 추가될까요? 600?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던 업무에서 그냥 조금 더 바빠지거든요. 그리고 포장하는 인원만 더 필요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동선은 잘 짜놓고 했다는 기준에서. 자, 여기서는 솔직히 300밖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저희가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배달을 추가했을 때 이 기준으로 세팅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기존 20%였는데 여기 10%밖에 안 되죠. 그럼 중간값이 이건 어떻게 되면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15%로 떨어져요. 배달과 홀을 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15% 떨어져서 사실 잘 관리하는 홀 배달, 물론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15%가 잘하고 있는 기준이긴 합니다. 10%까지 내려가는 건 힘들어요. 왜냐면은 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질문한 거 20, 30%인데 배달 얹으면은 왜 그게 그렇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15%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배달을 들어가면은 인건비 비율이 15% 줄어드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수익 많이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직 얘기 안 한 욕 많이 먹죠, 배민. 플랫폼이 뜯어가는 비율이 생겨요. 배달을 추가하게 되면.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들지만 사실 이 플랫폼 비용이 5%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마진은 좀 떨어져요. 임대료 10배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냥 10% 보시면 돼요. 10%. 그냥 대충 10% 보시면 돼요. 뭐 7%가 맞다, 뭐 15%가 갈 수 있다, 뭐 얘기가 많은데 그냥 10%로 볼게요. 정답은 어차피 없으니까 대략 10% 왔다. 자, 이렇게 70을 제했을 때 원래는 마진이 30%가 나와야 잘한 거예요. 물론 세금 떼기 전, 부가세 떼기 전이에요. 사장님 일하는 기준. 자, 그래서 30%가 마진이 남는 건데, 자, 그럼 배달했을 때는 아까 질문 들어왔으니까 인건비가 10으로 줄어들면 이거 5% 개꿀 35%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얘가 15가 된다고 얘가 35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플랫폼이 떼가기 때문이에요. 많이 떼가요. 자, 장사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떼가요. 생각보다. 자, 어느 정도 떼가냐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30% 날라갑니다. 마진 30%인데 30% 날라간다고? 예, 맞아요. 30% 날라가요. 자, 얼마 날라가요? 900만 원 날라가요. 900만 원. 자, 배달 매출 30%이기 때문에 총 매출이 더하면 얼마예요? 6천 중에 900이면 얼마예요? 15% 날라가요. 자, 5% 줄었는데 15%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자, 마진 줄어들죠. 그러니까 배달을 하게 되면은 마진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다. 지금 제가 되게 현실적인 숫자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관리비 없지만 관리비 기타비 대충 5% 녹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것까지 차치할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럼 머리 아파지잖아요. 자, 그거 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도 세전 20%가 나온다. 자, 이것도 되게 디테일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는 이해하실 분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드리면은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홀하고 배달하고 비율이 50대 50인 거 기준이에요. 배달 비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 비율이 올라갈 거고 인건비 비율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배달 매출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 마진이 박해지는데 왜 배달 왜 해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홀에서 많이 팔면 되잖아요. 자,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장사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홀만 빠글빠글하고 홀만 내내 막 만석이고 웨이팅하는 그런 밥집이나 술집, 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나 많이 보셨어요? 길 가다가 항상 웨이팅이야. 여기는 이 가게는 그냥 항상 웨이팅이야. 자, 이런 가게 얼마나 돼요? 1%도 안 돼요. 자, 그런 가게는 배달 안 해도 되지. 이미 바쁜데. 근데 우리 모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매출이라도 이렇게 얹어가는 거예요. 요즘 좀 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이라는 플랫폼을 하나 더 얹어서 마진이 박하지만 추가 수익을 얻는다는 관점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이 떨어져도 수익금이 늘기 때문에, 왜냐면 매출 자체 량이 늘잖아요. 매출이 늘기 때문에 그걸 좀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숫자에 매몰돼가지고, 제가 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막 엄청 숫자에 매몰되신 분들 있거든요. 숫자에 너무 매몰되니까 마진이 박하니까 이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인건비 조금 추가하든 직원들을 조금 이렇게 어루고 달래서 좀 바쁘게 지내보자 해가지고 얘를 줄여놓고 얘를 늘려서 수수료 좀 떼내고 원가 좀 떼는 다음에 몇백이라도 벌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현실적인 원가 그리고 수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만 이해하셔도 어느 정도 왁구는 잡히실 거예요.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아마 장사를 좀 잘해보신 분들은 이 디테일한 측면을 저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건 맞는데 저건 저런데, 기타 뭐 전기비 수도세 안 넣는데 뭐 부가세 안 넣는데,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초보자의 측면에서 얘기 드린 거예요. 완전 장사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한테 이미 이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시키고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기타 비용 있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얘기를 뭐 그거는 이미 한 몇 강 찍을 수 있죠. 세금에 대한 얘기는 관리비 어떻게, 뭐 애들 식대는 어떻게 하며, 뭐 이벤트도 해야죠. 사실 이벤트, 리뷰 이벤트며 영승 이벤트 다 있어요. 많은데 그 이야기 다 하면은 터지니까 가이드만 잡아드렸습니다. 요 정도 가이드로만 참고해 주시면은 충분하게 머릿속에 잡고, 여기서 이제 본인만의 가게에 대해서 디테일을 잡아가시면 돼요. 보통 뭐 이벤트 같은 경우 저는 한 2% 잡거든요. 2%는 그냥 손님들한테 이벤트로 뿌리자. 자, 이런 것들은 각자 전략대로 가시면 돼요. 이 틀 안에서.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크시고 집중력이 있으신 분일 거예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메뉴 가격은 그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짧게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보실 테니까. 자,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만 똑 떼서 보면 돼요. 여기만 똑 떼서. 100에 40%라는 거는 0.5배라는 거예요. 0.5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가라는 거, 내가 팔 물건, 예를 들어 이게 음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뭐 5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5가지 재료에 대해서 중량을 다 재겠죠? 그 중량에 대한 그 가격을, 원가를 딱 설정해요. 근데 그게 얼마예요? 그 원가가 예를 들어 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원가가, 이 음식을 만드는 원가가. 자, 그럼 메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메뉴 가격은 그냥 외우세요. 자, 2.5배 하시면 돼요. 2.5배. 그럼 얼마예요? 12,5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메뉴는 조금 내가 품이 많이 들고 조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가격까지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은 세박까지도 받아도 돼요. 15,000원. 자, 그러면은 제가 사장이고 제가 창업한다면은 5,000원 원가에 대해서 구성을 했으면은 소비자가 납득할 가격을 찾을 것 같아요. 15,000원은 좀 비쌀 것 같은데 12,500원? 아쉬워. 13,000원 할까? 보통 이런 과정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2.5배에서 3배 사이의 어떤 숫자에 대해서 내가 소비자면 먹을 가격을 세팅하는 거예요. 이 원가에 매몰되는 거에 대한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아마 영상을 끝낼 건데,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단순 숫자에 매몰돼가지고 원가 정한 다음에 배수해서 사가자,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소비자면 그걸 먹을까? 항상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막 만들어 놓고 막 원가 막 좋은 거 갖다 붙인 다음에 딱 만들어가지고 짠 했더니 25,000원. 근데 25,000원 해야 돼. 왜냐면 원가 들어간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거 내놓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25,000원 주고 소비자는 먹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안 먹을 것 같으면은 이 원재료 부분을 손 대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해봤자 소비자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원가적인 부분을 건드리든 아니면 이 메뉴를 없애든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측면을, 이걸 먹을까에 대한 측면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메뉴 가격을 설정하면 됩니다.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토대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로 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